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줄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4월 27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이러면 다음 주부터라도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30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검찰 줄소환 사태가 현실화될 그런 그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오후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곳이죠.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송영기를 비롯한 이 지금 혐의자들이 많이 있죠. 이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루어졌다. 자, 압수수색을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였죠. 거기에 기재된 혐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이 9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일단 입건을 하고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였는데, 보통 수사의 절차가 압수수색을 해서 어떤 증거를 확보한 뒤에 관련자를 그 피의자로 그 지정을 해서 소환을 해서 압수수색을 한 목록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금품 조성 과정, 살포 경위, 수수자, 자, 수수자가 국회의원들이 들어갑니다. 수수자 국회의원 외에 뭐 각 지역의 뭐 상황실장, 뭐 캠프 본부장도 있지만 일단 현역 국회의원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자에 대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정건 녹취록에 거론되어 있는 여러 뭐 돈을 주고 누구에게 돈을 주고 누구는 뭐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나눠주시오 하고 해서 뭐 또 세 장을 뺏겼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민주당 의원들을 그러면 소환을 할 것이냐 이렇게 그 기자가 물어보니 이 서울중앙지검 그 관계자는 현재 인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책임의 경중을 가리고 있다. 지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해서는 당사자 입장을 당연히 들어야 한다. 자, 이 책임의 경중,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정말 구속영장을 칠 정도의 책임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막 가리고 있으면 그것을 검찰에서 판단을 하려면은 그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입장을 들으려면은 소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중에 구속영장 여부, 뭐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줄소환되는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장면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자 수사를 통해서 의미 있는 수사의 진전이 있었다. 자, 관련자 수사, 조금 전에는 압수수색이죠. 지금 관련자 수사, 강래구, 돈을 조성한 강래구를 비롯해서 뭐 보좌관, 이 송영길의 전 보좌관, 그 전달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박수용인가요? 그 보좌관들을 관련자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수사의 진전이 있었다. 뭐냐? 그 진전에 따라서 살포 과정에 대한 수사가 혐의의 주요 포인트라 집중하고 있다. 자, 살포 과정에 대한 수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강대구 그리고 박 보좌관은 살포 과정에 들어가 있었죠. 그 수사가 혐의의 주요 포인트라 집중을 하고 있고, 일단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금품 수수자 부분도 하나씩 확인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살포한 것은 다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강래구, 박 보좌관, 이정건, 뭐 이렇게 통해서 윤관석 통해서 살포된 거는 확인을 했는데 받은 사람 입장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줄소환이 예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금품 수수자 부분도 하나씩 확인을 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돈봉투 수수 위원들
소환될 것임을 강력히 지금 시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정건 노트에 대한 기자의 질문도 나왔는데, 이정건 노트,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금품 전달 과정이 이정건 노트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A4 용지 5장짜리 민주당 각 정파, 친노, 친문, 뭐 이재명 7인의 이 돈줄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진 이정건 노트 있죠. 이정건 노트 수사는 할 거냐고 물어보니 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단서가 있다면 신빙성을 고려해서 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그래서 이것도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정건 노트에 나온 또 다른 혐의에 의한 현역 의원들 또 줄줄이 소환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0명일지 20명일지 30명일지 40명일지 지금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데, 일단은 이 송영길 진영에서 돈봉투를 뿌린 현역 의원 두 사람이 있죠. 윤관석, 이성만. 이 두 사람은 뭐 당연히 소환이 되겠죠. 그리고 이 돈봉투를 받은 금배지들, 현재 특정되는 그 의원들이 한 10명, 20명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각 내구로부터 출발한 돈을 받은 사람이 10명 내지 20명, 300만 원씩. 그런데 각 내구가 만든 돈이 아니고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이 직접 돈을 여기저기 거들어 다녔다. 그런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가 있었죠. 이유는 묻지 마라. 우리 지금 송영길 경선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간다. 자, 그래서 나중에 다 보답할 테니 일단 돈을 다오, 빌려다오. 뭐 빌리는 건지 주는 건지 일단 빌린다고 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뭐 차용증을 쓰고 해도 나중에 빌린 돈이라고 우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정건이 돈을 거두러 다녔는데 배달 사고가 안 났다면 이정건이 국회의원들에게 줬겠죠. 국회의원들 그렇게 전부 다 누나, 동생, 뭐 오빠 하는 사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돈을 줬겠죠. 배달 사고가 안 났다면. 그리고 배달 사고가 안 났다면 이정건이 본인이 중간에서 착복하지 않았다, 배달 사고 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들 이름을 대겠죠. 나 이 사람에게 줬어. 확인해봐. 이렇게. 그러면은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후보 때 직접 돈을 만들어 뿌렸다더라. 이것이 음성 파일에 있습니다. 강대구와 이정건 사이의 녹음 파일에, 음성 녹음 파일에 그런 말이 있죠. 송영길이 직접 돈을 만들어서 뿌렸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른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줄소환 대상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우리 169명 전부 다 조사를 해보자. 양심선언을 하자. 내가 정말 돈 받은 사람은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야기가 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진도를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현재 1차로 소환 대상으로 이야기되는 그룹은 지금 일단은 강내구로부터 출발한 돈을 받았다는 10명 내지 20명입니다. 지금 찌라시가 여의도 증가에 많이 돌아다니고 그 명단이 이 여의도 증가뿐이 아니고 서초동 법조타운 또 여의도 정권가에도 찌라시가 막 돌아다니는데 그 교집합이 있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는데 교집합이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뭐 아직 그 실명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7인의 이재명의 친위 부대인 7인의 멤버들이 들어있다. 자, 그런 말이 나왔었죠. 제가 보니까 7인의 멤버 중에서 한 두세 명 이름이 계속 여기저기서 다 나옵니다. 근데 7인에는 주로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 때 뭐 서로 이재명에게 충성을 맹세한 뭐 그런 식이니까 7인회 중에서 6명이 경기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에 있는 찌라시에 나오는 이 중에서도 경기도 출신 7인회이자 경기도 출신이 한 3명 정도, 어떤 때는 2명, 어떤 때는 3명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주로 서울에 집중이 됐습니다. 서울에. 민주당이면 호남 쪽에 의원도 많은데 왜 서울에 집중이 됐느냐. 그때 홍영표와의 경선 구도에서, 대결 구도에서 이 호남 출신이죠. 송영길. 물론 홍영표도 원래 그 호남 출신이지만은 그 송영길이 그때 호남에서 지지세가 컸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안심하고 이게 경선 막판에 돈이 뿌려졌기 때문에 수도권의 승부처죠. 특히 인천은 본인이
인천 계양을에서 국회의원을 5선이나 했기 때문에 인천의 어떤 뭐 자장격이죠. 그래서 인천은 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인천 출신이 요 지라시에는 단 2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남도 3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죠. 최대 성무처인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돈을 뿌렸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저기 지라시 교집합을 맞춰보니까 서울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9명, 그리고 당협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도 서울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 외에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도 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은 아니고. 자, 그래서 아마 여기에 포함된 의원들부터 순차적으로 줄줄이 이 검찰에 불려가겠죠. 그리고 거기서 혐의가 드러나면은 이 전당대 돈봉투 사건은 뭐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죠. 돈을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줄줄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서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그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에 제출되는 그런 진풍경이 줄줄이 제출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한 명 핵심 인물이죠. 송영길. 송영길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죠. 본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자리를 이재명에게 넘겨주고,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방탄복이 없습니다. 방탄조끼 이재명에게 줘버렸죠. 불체포 특권이 없는 거죠. 자, 그 이재명이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고 나서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검찰에 가겠다. 뭐 검찰이 안 불러도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해창 전 그 대선 후보 대세론을 구가했던 이해창 전 총재를 흉내낸 겁니다. 이해창 전 총재가 차떼기 사건 때,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 때 검찰이 여러 곳을 막 수사를 하니까 이해창 총재가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한 거니 그 죄가 없다. 내가 죄값을 받겠다 하면서 그냥 검찰로 갔습니다. 소환 통보도 안 했는데, 이해창. 자, 그러니까 검찰이 뭐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일단 왔으니까 뭐 전주 국무총리고, 뭐 대법관이고, 그리고 또 그 대통령 후보였고 했으니 그냥 바로 돌려보낼 수는 없죠. 그래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간단한 조사를 하고 재발로 걸어왔는데, 그 다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안 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만 하고 기소도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구속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돈이 막 왔다 갔다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이해창을 위해서 돈을 쓰고 걷고 한 거죠. 그런데 이해창은 기소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죠. 송영길이 본인이 뭐 그런 이야기를 안 했고 본인은 지금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나가서 간다고 해도 당장 뭐 피의자로 전환하고 뭐 거기서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나가면서 이해창 흉내를 낸 건데, 거기에는 또 복선이 하나 있죠. 뭐냐면은 나중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유리한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 내가 직접 검찰에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 그 복선을 또 깐 거죠. 보통 뭐, 구속영장을, 심사를 할 때,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 했음을 내세워서 구속의 부당성을 하려는 그런 명분 쌓기 셈법이 깔려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검찰 관계자는 송영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 시점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법조계는 부적절하다고 언급을 피했지만 법조계는 보통 혐의 소명 여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이런 그 구속 사유에 비춰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그 검찰에서. 그래서 이 증거인멸 우려, 이것은 또 혐의를 지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죠. 송영길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본인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송영길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수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 검찰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쪽에서 수사팀에 일방적으로 출석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수사팀은 현 단계에서 출석 일정이 정해진 바 없으며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냥 서면 질의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전했다.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전했다.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은 지금 어정쩡한 상태죠.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혐의는 부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도 검찰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을 해나가지 송영길의 페이스에 말려들지는 않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민주당이 숙대밭이 되고 이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그럴 위기에 처하니까 민주당 특유의 방법을 하나 택했습니다. 뭐냐면은 전국을 팽팽하게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이 정치권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겠다. 그런 수법을 오늘 썼습니다. 이재명을 방탄하느라고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하는 사이에 본인들도 민주당 국회의원 본인들도 지금 구속될 위기에 처하고 줄 소환이 예상이 되니까 이 민주당이 갑자기 특검 전국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전국.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두 가지 이른바 쌍특검법을 오늘 패스트 트랙 안건, 신속 처리 안건이죠.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다 퇴장을 했고, 민주당 171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민주당 성향 무소속 가세하면서 패스트 트랙 지정에 필요한 180표를 넘겼습니다. 결국 정의당도 정의로운 척했지만 결국은 민주당의 이중대임을 자인을 했다. 이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특검의 추천권을 정의당 쪽에 준다고 하니까 민주당에 결국은 부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여의도에서는 다시 특검 전국이 휘몰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특검도 또 하나 노림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 줄 다 알면서 그냥 어떤 흠집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50억 클럽 특검이면 50억 클럽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야죠. 그런데 이 특검 법안 내용에 보면은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 수사 대상을 대장동 2억 사건 전반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 특검이 아닌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중단해야 됩니다. 특검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대장동으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자 지금 재판을 받는 그 사건을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재판도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엉망진창으로 민주당이 전국을 몰아가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재명 방탄이 가장 큰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그것 외에 본인들의 보신, 본인들이 방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전국을 어떻게 보면은 난도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정의당도 민주당에 부역을 하기 시작을 한 상황이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